미 전역에서 매년 수백만여 건의 소셜연금 사기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최근 소셜연금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치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해당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세미트럭과 미니밴이 충돌해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웰빙 라이프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최대의 피트니스 산업 박람회가 개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손을 잘 씻었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세균 검사기가 개발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 기종 여객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이륙 직후 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처박히듯 멈추어 서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심하게 기울어져 지면에 닿을 정도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난 겁니다. 항공사 측은 사고 직후 이동식 계단을 연결해 모든 승객을 즉시 탈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60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를 이탈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기 관련 사고는 하루 전에도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유나이티드의 보잉 777-200 기종이 이륙 직후 바퀴 한 개가 빠지면서 예정된 항로를 변경해 근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역시 부상자는 없었지만 상공에서 추락한 바퀴에 공항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파손됐습니다. So these two cars, and they found some of the landing gear over there. They think it was a United 777. 또 지난 4일에는 휴스턴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기종이 이륙 후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잇따라 발생한 3건의 사고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들이 동체 일부가 뜯어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기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문제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매년 수백만여 명을 상대로 한 소셜연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SSA는 범죄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셜연금 사기를 벌여 매년 수만 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3분기에는 13,000여 건에 달하는 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2023년도에 같은 분기에는 사기 건수가 6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사기범들이 사회보장국 직원으로 가장해 소셜 넘버나 혜택이 정지되었다고 접근하면서 재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나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 기관처럼 위장하고 개인정보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가짜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를 만들어 일반 사람들을 착각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시민에게는 편지로 통보한다며 만약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를 받으면 응답하지 않은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유명 브랜드의 치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식품 제조업체인 살젠토가 판매하는 치즈 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10,000개의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저지, 텍사스, 네바다 등 15개 주에서 판매된 파마산 치즈와 스위스 치즈, 화이트 체다 치즈 등의 제품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에서는 멕시칸 치즈로 통용되는 유제품 회사 리조 로페즈 푸드 생산 치즈와 치킨 타코 키트 등 60여 개 품목이 박테리아 감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세미 트럭과 미니밴의 충돌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스콘신주 클락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95번 스테이트 하이웨이와 제이 카운티 하이웨이 교차로 지점에서 마주오던 세미 트럭과 미니밴의 충돌에 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니밴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세미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숨진 사람들이 지역 주민은 아니라고 밝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사고 지점에 95번 하이웨이와 제이 카운티 하이웨이 양 방향이 폐쇄됐으며 당국은 우회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서 웰빙 라이프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산업 규모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LA에서 개최된 전 세계 최대의 피트니스 산업 박람회 얼사에서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웰니스 산업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도 참석해 글로벌 시장 공략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트에 일렬로 누워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을 배워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운동기구들을 직접 몸소 체험해보기도 하고 건강 관련 식품들을 맛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LA에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피트니스 산업 박람회 얼사가 개최됐습니다. So we've been around for almost 43 years or so as the trade association for health clubs internationally around the world. We have about 300 exhibitors here and expecting anywhere between 8,000 to 10,000 attendees. It's amazing. I think like you guys launching new products here, I think this kind of like the place you want to be if you're looking at all things fitness and gym related, and I think it's amazing to see like new products that are not still out in the market. So yeah, very excited that we're here. 수백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한 박람회에서는 기존의 운동기구들은 물론 AI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한국 기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법인으로 진출하지 않은 많은 국가에도 고객들을 저희가 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글로벌 확장을 해 나갈 거고, 이렇게 큰 전시회에 이렇게 큰 그 시장에 진출한 한국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최근 이 같은 건강 관련 산업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웰니스 산업 규모는 2025년도까지 약 7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체와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순위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coming out, the people who survived the pandemic, the companies that survived, they're ready to buy. They're ready to buy equipment again. A lot of people, they're like, oh, I want to look good first. And then when they start to look good, they're really like, wait, no, my mental health is important to me too. And they want their families to feel good. So they get their families involved, their children involved. So it's really, really cool to see that domino effect. 소비자들은 이제 더 나은 건강, 체력, 그리고 수면과 정신 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의 건강 산업은 이 같은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새로워진 웰니스 비즈니스 트렌드를 보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당에서는 일하는 직원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었는지 확인하는 세균 검사기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 스타트업 패스스팟은 피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세균이나 먼지를 찾아 몇 초 안에 결과를 알려주는 세균 검사기 핸드 스캐너를 공개했습니다. 패스스팟 측은 직원들이 핸드 스캐너에 손을 넣어 검사한 후 세균이 발견될 경우 손을 다시 씻은 후 스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식당 관리자는 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직원 아이디를 통해 직원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핸드 스캐너는 요식 업계의 식품 안전과 청결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샐러드 체인 찹트와 스타벅스는 일부 매장에 해당 기기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의 한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경찰국은 오늘 오전 미드타운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르지안 테라스 호텔에서 하우스키퍼가 객실을 청소하던 중 25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 뭉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협조로 24살 남성 보스케 월리스를 체포한 가운데 주민들은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grew up in Miami, so memories of 1980 with the bricks rolling up on the beaches. That's the key: is stop people from wanting to use it. 당국은 현재 압수된 코카인이 멕시코 카르텔과 연관돼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첫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7만 199달러까지 상승한 후 이후 다시 하락해 6만 8천 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2021년 11월 사상 최고가를 29개월 만에 경신한 지 3일 만에 다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승인된 영향과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평균 소비자들의 크레딧 점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크레딧 평가업체 피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 전역 평균 크레딧 점수가 717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월 718점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는 몰기지 사태로 주택 차압이 급증한 지난 2009년 10월 686점으로 바닥을 친 후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4월 691점을 기록한 이래 10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평균 크레딧 점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고금리의 물가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와 연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보유했던 비상자금이 사라진 것도 크레딧 점수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크레딧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승인과 저이자율을 받기 유리한 가운데 피코는 일반적으로 670점 이상을 양호, 740점 이상을 매우 좋은 점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MZ세대 사이에 스탠리 텀블러가 크게 유행한 가운데 최근에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저가의 토트백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틱톡 등 SNS상에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미니 토트백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 토트백의 가격은 $2 99센트지만 최근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 명당 5개로 판매를 제한하거나 이베이 등 일부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붙여 $25에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토트백 선호 현상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트레이더조 토트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스탠리 텀블러에 이어 제2의 유행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Every road that's wrong seems like the road I'm on. Every side just seems unclear. And I wish I was here.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등 경기 남부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김은혜, 이원모 등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에 나선 건데요. 또 민주당은 전 총리들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합류하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할지 검토 중입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의원,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 격전지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아 민주당을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성남의 명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출마한 용인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앞선 유세 현장에선 해병대 예비역이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지.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통합 선대위를 꾸려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당내 공천 갈등의 중심이었던 친문계 임종석 전 실장까지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역 45%가 물갈이되고 3선 이상 중진 14명이 교체됐다며 혁신 공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 경선 상대인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을 깨러 가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지자 당 공관위는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인지는 판단이 안 선다고 밝혀 계파 갈등 재연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한국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이제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첫 시위도 열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늘 비공개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대생 130여 명이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학 측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배나 늘린 250명으로 신청하자 무리한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준비 없는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의 질에 절하하는 자명합니다. 의대 정원을 2배 늘려 250명으로 신청한 부산대에서도 교수와 의대생 10여 명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등 1,000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비대위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 파국이 될 것 같아서. 경북대 의대의 학장단 교수들도 이미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증원 신청을 했던 대학 총장이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자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오늘 비공개 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을 포함한 대응을 다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5개 대형 병원 교수들도 참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의대 교수진의 이딴 동요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까지 맡길 수 있다며 교수들까지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을 따돌리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진료의 차질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 따돌림 논란을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에는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일부 의사 업무를 허용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법 재추진을 공식 요구한 간호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다시 내놨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근무 시간도 24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진료 차질에 따른 불안감을 의식한 듯 현재 의료 대란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딴 대책에 의사협회는 어이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파업 불참 전공의들을 색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협의 문서는 위조된 거라며 일부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험료가 갈수록 인상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보험료 갱신일이 언제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미리 1, 2개월 전에 그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 회사 이상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새로 차량을 바꾸셔야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도난이 많거나 차량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공사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웹사이트 www.iih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덕터블 금액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250불에서 500불 디덕터블을 1000불 정도로 올리시면 보험료를 15에서 30% 정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무보험 차량이 많으므로 무보험 차량 커버리지, 즉 uninsured motorist coverage는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각 흩어져 있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한 보험으로 묶으셔서 멀티카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고 차량 보험과 집보험을 묶으셔서 멀티 팔러시 디스카운트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커버리지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의 10배 미만이라면 보험료를 굳이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의 가치는 캘리스 블루북 www.kbb.com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에 고객의 크레딧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보험의 자동차별 마일리지를 체크하셔서 실제 운행 마일리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차량 가치가 25,000불 미만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로우 코스트 오토모빌 인슈런스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으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은 가족 수별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